최근 각종 재판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서 정치적 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재판 소식도 알려주시죠. 예, 우선 뭐 가장 최근에 나왔고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지난 2022년에 이준석 의원,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셨죠. 이준석 의원께서 두 차례 카이스트 동문인 한 기업인으로부터 대전 지역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것이 허위 의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서울 경찰이 이례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였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성접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이제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당시 이준석 의원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던 기업인 측의 변호사가 너 왜 접대 받았는데 접대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서 이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이 무고죄에 대한 무혐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난 10월에 검찰에 따르면요, 이준석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장소, 관계자, 주점 사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한 결과 이준석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검찰로부터 확답을 받게 되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준석 의원이 허위사실로 당대표직에 억울하게 사퇴된 것이다라고 하는 동정 여론이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당 재판 외에도 뭐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무혐의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번 사건은 이제 이번에 그 성접대 관련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확정적으로 받기 2달 전에 있었던 그 무혐의 처분인데요. 네. 이번 사건은 이제 지난 7월에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동탄에 출마했을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공영훈 후보셨죠. 이 공영훈 후보님의 딸이 부동산 소유 의혹을 이분의 딸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라디오에서 당시에 이제 그 이준석 의원께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때 딸이 이제 갭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방송에서.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딸이 현재 아파트에 지금 실거주 중인데 왜 갭 투자라고 허위 사실로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준석 의원은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발언이 딸의 부동산의 구매 출처를 이제 묻고 이것을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갭 투자라고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네네.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무혐의로 경찰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연이어서 계속해서 리스크를 좀 떨쳐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대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사건에 등장한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 사진에 등장을 해서 좀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더라고요. 예, 뭐 글쎄요, 뭐 일단 김건희 여사께서 김영선 의원이 기존 지역구 있는 이 창구에서 또 출마하면은 공천을 못 받으실 것 같으니 네네.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좀 출마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것이 선거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의원께서 비판을 받는 대목이 이게 이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냥 좋은 말 한 것이다. 이게 공천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것은 뭐 정치인으로서 뭐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김건희 여사 편을 들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공천 개입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의 사진에 지금 이준석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어서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후에 이제 명태균 씨를 만난 사진이나 뭐 칠불사에서 뭐 매화나무를 뭐 심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준석 천하람도 무속 아니냐, 왜 새벽에 M1대에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저는 그냥 이것이 단순한 의혹에 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 본인께서 또는 이제 주변 지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분이 무속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라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주변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무속을 위해서 새벽에 나무를 심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의뢰 이제 절에 가면은 기념수를 다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념수를 다 심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김영선 의원을 또 서울에서 만난 것도 폭로를 좀 종용하거나 매수 이해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애초에 이제 이준석 그 당시 이제 대표가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의 폭로를 종용했었다라고 하면은 폭로가 됐겠죠.
총선 전에 폭로가 됐을 텐데 총선 전에 폭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폭로를 종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관련해서 뭐 이제 매수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매수 이해를 만약에 하려고 있으면은 김영선 의원 주장하는 대로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어야죠. 근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은 이준영 의원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김영선 의원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준석 의원이 이 제안을 안 받았는데 매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서울에서 김영선 의원과 만난 것은 어쨌든 개혁신당이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던 기성 정치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어쨌든 5선까지 하신 분이 개혁신당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 전직 의원까지 지내신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분이 갑자기 공천을 달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서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좀 들 것 같습니다.